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제가 이제 며칠 만에 산에 온 것 같습니다. 태풍 때문에 기상이 계속 안 좋고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 아침부터 산으로 갑니다. 자, 오늘 목적지는 오늘도 역시 버섯 산행입니다. 자, 능이버섯이 이제 뭐 끝물인지 아니면 새로 올라오는 게 있는지 오늘도 산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지금 한 100mm 이상 왔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산화를 안 신고 장화도 신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봅니다. 산에 새로운 버섯 종류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올 시즌이 끝날지는 일단 오늘 가봐야 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제가 며칠 만에 또 산으로 왔습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 같은데 오늘도 버섯을 한번 보러 갑니다. 능이가 좀 낳는 뒤에 좀 올라오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시즌이 일찍 끝날 것인지 오늘 한번 가봐야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준비물하고 장비하고 다 챙겼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한 100mm 이상 왔기 때문에 산이 굉장히 질퍽할 겁니다. 습지는 등산화가 잘 되는데 오늘은 개울도 하나 건너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장화를 신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장화는 잘 안 신는데 오늘은 장화를 신고 한번 갑니다. 자,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했으니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산은 한 900m 되는데 900까지는 안 올라가고 한 6, 700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콩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이제 아침 기온이 산을 오니까 한 15도 정도 되는데 굉장히 살살합니다. 여러분들도 산에 가실 때 이 반팔 입고 가는 거는 건물입니다. 제가 긴팔 하나 입고 가도 산에서 좀 쉬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행하실 때 여분의 그 얇은 바람막이 정도 하나는 챙겨 가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갑니다. 절벽은 됩니다. 출발! 자, 계곡물이 엄청 불어났죠. 장화 신고 오면 이거 못 건너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산행하실 때 이 계곡물이 불어질 때는 굉장히 건너갈 때 신경 쓰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건너갑니다. 이제 한참 올라와서 이 소나무 군락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참나무와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런 곳이 송이 포인트로 최고인데 바람도 슬렁슬렁 불면서 근데 이 아래에 한두 개씩 보이면 좋은데 당연히 안 보입니다. 비 왔다고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모르겠죠.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은 전혀 안 보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송이가 날만한 그런 자생지와 조건인데 원래는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사리도 조금 올랐는 게 이번 비로 인해서 막 썩고 내려앉고 이러네요. 자, 이 가을에 오는 비가 버섯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이거 보면 사리가 비 맞아서 막 썩어 내려 앉습니다. 자, 계속 올라가면서 이 송이가 날만한 자리는 지금 제가 살펴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혀 보이진 않네요. 계속 갑니다. 자, 올라가다 보니까 앞에 무덤이 있는데 무덤 앞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황구 주특기 도라지죠. 자, 이것은 산도라지입니다. 산도라지. 아직 꽃을 안 피우고 이제 잎이 3장씩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한 2, 3년 정도의 이런 도라지입니다. 자, 어린 도라지.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 200m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참 올라와서 이 무덤 근처에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확실히 비는 많이 왔는데도 산이 경사가 있으니까 진짜 배수가 잘 되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무덤 주위에 보면, 자, 이거 도라지인 줄 알았는데 도라지는 아니네요. 자, 무덤 주위에도 뭔가 있나 싶어서, 물론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요꽃이 취나물 꽃기도, 참치 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름에 태풍이 와서 비바람을 엄청나게 흔들어줘야 진짜 땅 속에까지 물이 흠뻑 적실 정도로 와야만이 이 버섯 시즌에 버섯이 좀 나지. 올 여름에는 생각보다 장마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비가 생각보다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버섯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자, 황구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비가 오니까 버섯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이 뭐냐면 먼지버섯이거든요. 밟으면 먼지 같은 연기를 내뿜는 데서 먼지버섯이라는데, 얘들은 지금 다 새로 올라온 버섯입니다. 새로 올라온 버섯들이 있고, 또 기존에 올라왔던 버섯들은 비 맞아가지고 다 썩어서 내려앉는 그런 종류가 있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있고 지나가는 생명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버섯이. 그러니까 이 가을에 내리는 이 많은 양의 비가 이 버섯들이나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가 오늘 장화를 신고 왔는데, 확실히 물론 장화가 신고 벗기 편하고 물도 좀 안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좋은 장점도 있는데, 등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하늘과 땅 차이 같습니다. 지금 장화 신고 그러니까 발에 가해지는 충격이 발바닥에 다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등산화에 비해서 충격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장화는. 그리고 접지도 등산화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산행에서는 산이든 등산이든 아웃도어 산행이든 래프팅 트레킹이든 간에 등산화가 장화보다는 월등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산능천에 한 3개 정도 넘어와서 드디어 이제 능이가 나올 만한 그런 자생지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가 북동 방향에, 자, 이 참나무 군락으로 덮여 있고 능선에 바람도 좋죠. 자, 이런 자리가 능이가 서식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자, 이제 이번 비가 과연 버섯에게 어떤 환경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버섯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물 좀 마시고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능이를 수색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능이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그렇게 크진 않는데 비가 오니까 능이가 벌써 썩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은 어차피 놔두면 썩으니까 캐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를 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위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피어있는 버섯한테는 비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한 개를 발견하고 그 주변을 수색하니까, 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거 올라오는데 비를 맞아버리니까 지금 버섯이 꺼멓게 되는데, 이게 썩을지 잘 자라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린 것은 그냥 놔두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능이는 송이하고 틀려서 갓 있는 버섯들은 성장 속도가 하루하루 막 피고 이러는데, 이렇게 능이처럼 피어서 올라오는 버섯들은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산타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성장 속도가 빠르지는 않더라고요. 자, 요거는 놔두겠습니다. 놔둬보고 또 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놔두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옆으로 한참 이동하니까 여기에 능이가 있습니다. 자, 얘는 크죠? 황구 손바닥만 한데 이게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를 맞아놨더니 시커멓게 지금 변해 있습니다. 자, 이 비가 제가 보니까 이 비를 맞아도 괜찮은데 만약 여기서 환경이 습하면 바로 버섯이 썩을 겁니다. 그래서 비가 피어있는 버섯한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주지는 않는 것 같네요. 자, 이거는 잘라가겠습니다. 아까 그 능이 보고 아래로 한 50m 내려오니까 여기 사리가 많습니다. 자, 사리도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퉁퉁 불어있죠. 이 빨리 건조가 안 되면 이것도 썩을 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이 산이 능선이고 고지가 지대가 높으니까 바람을 많이 부네요. 자, 제가 찾는 능이는 또 이 근처에 있는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색합니다. 자, 여기 능이가 하나, 둘, 이것도 능이거든요. 3개가 있는데, 자, 어린 것도 어리지만은, 이게 비가 오니까, 이게 자라날지 안 자라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한번 놔두고 가보겠습니다. 어리니까. 이게 일주일 있다가 왔을 때, 크게 자랄지 안 자랄지는, 자랄지 아니면 이게 썩어서 죽어버릴지는 이 상을 봐야 합니다. 자, 천년의 향능이가 있는데, 비로 인해서 많이 그거 한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버섯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 50m 내려오니까 여기도 능이가 있습니다. 자, 크진 않는데 딱 한국 손바닥만한 사이즈인데 아쉽네요.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이런 것은 내려앉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황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능이가 이렇게 낙엽에 덮여 있으면 이 바람과 햇빛을 좀 못 받으니까 더 빠질 수 있겠죠. 자, 이거 좀 갖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도 있고요. 능이가 생각보다 확 자라지도 않고, 이게 비만 맞았으면 참 좋은데, 뭐, 비는 어쩔 수 없잖아요. 보다시피. 자, 저 위에 능선에서 밑으로 지금 한 50m 내려왔거든요. 이 아래쪽에는 원래 능이가 잘 없는데, 제가 이 능이 보면서, 한 개 보면서 중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아래도 능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저 아래도 있고, 저 옆에도 있습니다. 자, 아이씨, 비만 와서 뭐, 진짜 이게 다 상품들인데, 아쉽네요. 그래도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비 맞아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도 오늘 기분은 좋습니다. 자, 이것이 천년의 향 능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좀 위에 거 다 따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또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이런 것들은 크기가 최상품이거든요. 딱 손바닥만 한데, 비 오기 전에 황구가 와볼 걸 진짜 아쉽습니다. 그랬으면 진짜 최상품 능이를 한 3, 4kg 우습게 따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비 오는 날 이렇게 와도 모기한테 뜯겨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영상 찍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이 바위 사이에 이 동굴은 아니고 천연 뭐 요새 같은 게 있습니다. 자, 비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데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데서는 하루 비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같네요. 자, 산행 중에 산행하시다가 이런 곳 하나 봐놓으시면 뭐 비바람이나 돌발상이나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이런 곳에서 하루 비박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항구는 계속 갑니다. 자, 계곡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죽은 참나무가 있길래 보니까
노루궁뎅이가 아니고 모기버섯입니다. 모기버섯. 자, 요 위에도 있고 이것이 모기버섯입니다. 모기버섯. 자, 이제 하산해서 차에 왔습니다. 옷 다 갈아입고 이제 갑니다. 오늘 오전 5시간 산행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도 제가 며칠 만에 또 산행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저번주에 능이 따러 갔다가 능이 산행 갔다가 내려오면서 뭡니까 저 산삼 3뿌리 보고 2뿌리 키우고 난 이후에 또 오랜만에 또 산행을 간 것 같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한 번 더 가봐야 하는데 제가 또 미적미적 거리다가 또 하는 업도 있고 이래서 제가 좀 미뤘는 것이 오늘 산에 가니까 능이가 그래도 꽤 올라와 있었거든요. 제가 얼핏 보기에는 한 3kg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이게 보니까 물론 지금 피어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은 앞전에 벌써 거의 다 피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참 비만 안 맞았으면 참 좋은 물건인데 버섯이 비를 맞으니까 아마 다 썩을 것 같습니다. 이 버섯도 형태도 잘 보셔야 되는 게 가시 있는 거하고 이렇게 가시 있는 거하고 가시 없고 피어 있는 거하고 틀리겠죠. 가시 있는 것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더라도 비를 배수도 잘 되고 일단은 그 뭡니까 건조도 잘 되잖아요. 그런데 가시 피어 있는 그 버섯들은 피어버리면 비를 다 맞으니 이게 또 배수도 잘 안 되고 물에 흠뻑 젖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마르겠죠. 그러면 빨리 버섯이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산에 가서 느낀 것은 능이는 비를 맞으면 제가 봐서는 비를 맞고 하루 이틀 만에 따내지 않으면 거의 다 썩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검게 되고 어린 것들도 벌써 검게 되면서 썩는 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 것들은 놔두고 와봤는데 저게 크게 자랄지 안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저것이 다 썩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능이는 비가 와서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뭡니까 그 바람과 햇빛으로 인해서 완전 건조가 되지 않으면 거의 다 썩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이는 좀 비에 강할 것 같습니다. 송이는 제가 뭐 산을 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송이는 비가 며칠 동안 가을에 많이 오더라도 가슬 피거나 아니면 피어 오른 버섯들이 비를 잘 그러니까 우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핀 것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비에 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핀 것 아니고는 거의 뭐 비에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섯들도 보니까 이런 형태에 따라서 비에 대해서 썩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뭐 적응을 하냐 안 하냐 따라서 이렇게 또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산에 가니까 이제 아침 온도가 한 15도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낮밤 온도도 물론 낮에 아침에 15도 같으면 산속에서 한밤중의 온도는 거의 10도 초반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산에 가시면 저는 항상 긴팔 입고 다니니까 사람의 체온은 36.5거든요. 37 잡고 그 산에 아침에 올라갔을 때 온도가 15도 같으면 그 사람의 체온과 그 우리 실온 사이에 그 온도 차가 한 20도 납니다. 그러면 온도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몸은 이것을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할 때 물론 올라갈 때는 덥지만 산에서 좀 쉬고 있으면 체온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산행 중에 저체온이 온다거나 아니면 또 추위가 와서 감기 몸살 같은 게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저 바람막이 같은 거 얇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벌로 한 벌로 챙기시는 게 이제 가을 시즌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1년 중 산행 1년 토탈 평균 냈을 때 산행 중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해변기에 봄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들어서기 전에 가을 시즌입니다. 이때에 뭐 사람이 등산이나 산행에서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아예 한겨울이나 한겨울은 굉장히 더우니까 저체온은 좀 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한겨울에는 워낙 춥기 때문에 옷 자체를 또 따뜻하게 입기 때문에 저체온의 사고가 잘 안 나는데 이 해변기에 3, 4월에 이런 봄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단풍 시즌에 이때 산에서 산행을 하시다가 조난 같은 걸 당하면 거의 사망률 100% 중에서 90%는 저체온으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37에서 시작해서 35도로 가면 저체온이 시작되고 33까지 내려가면 장기나 뇌에 손상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신의 체온이 28대 30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35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작동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산행에서 사망률 1위가 저체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더우면 벗으면 되지만 추울 때 입을 게 없다는 것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몸에 열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체온을 안 뺏기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얇은 바람막이 같은 것도 하나 배낭에 챙겨 놓으시면 그것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산행 시에 조난이나 실족으로 인해서 뭐 발목을 접지른다거나 아니면 골절상을 당한다거나 뼈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그 119가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저체온을 막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또 산행 중에서 여러분들이 몸에 체온을 안 뺏기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행 중에 물을 자주 드시는 겁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음식을 자주 섭취해야만이 산행 중에 체온이 그만큼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산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을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도 이 저체온에 대해서 얇은 바람막이 같은 거, 얇은 옷도 한 개씩 여벌로 챙겨가시면 산행 중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벌써 산행을 갔고 제가 이제 또 절벽에 도라지 보러도 한번 가야 되는데 이번 장마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한 100mm 이상 왔기 때문에 이쪽도 산에는 한 200mm 안 왔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그 능이 군락지로 가니까 생각보다 많이 말랐더라고요. 배수가 잘 되다 보니까 많이 말랐던데 절벽에는 그거보다 더 미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며칠 있다가 좀 땅이 많이 말라서 가지고 적지가 좀 될 때 그때 한번 보고 뭐 다음 산행을 바로 절벽으로 갈지 아니면 버섯 산행을 한 번 더 하고 절벽을 할지 일단 그거는 그 기상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뭐 능이가 물론 뭐 좀 해왔지만은 상품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뭐 삶아가지고 저장도 좀 하고 또 당금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다음에는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